안녕하십니까. 신인균 일꾼사TV 알기 쉬운 무기 백과입니다. 오늘도 아주 멋진 무기, 유명한 무기, 그리고 희한한 무기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겠는데요. 오늘은 희한한 무기입니다. 자, 인류를 위협할 뻔했던 행성 파괴 무기입니다. 독일의 존앤게베어라는 무기인데 이거 아시는 분들 정말 극소수일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정말 희한한 무기예요. 아마도 여러분들 어릴 적에 이런 장난 많이 했을 거예요. 돋보기 사서 뭔가 태우고 하는 이런 장난. 저도 정말 많이 했습니다. 낙엽도 태우고, 또 이제 파리 잡아서 또 파리도 태우고, 모기 잡아서 모기도 이 나쁜 놈들한 모기 태우고, 이제 이런 거. 친구하고 가위바위보 지는 사람 10초 동안 이렇게 손바닥에 쏘이게 하자 이래가지고 제가 지면 싫어 안 해 이러고 이제 제가 이기면 야 약속했으니까 지켜야지 빨리 손바닥 떼 해가지고 또 이렇게 하고 또 우리 초등학교 때는 교복을 입었어요. 시커먼색 검은색 교복인데 친구 그 교복 그 나일론이니까 잘 탑니다 그거 그 집은 내가 검은색이니까 빛 잘 받아요. 그 동복에 해서 요만한 구멍 또 내보고 뭐 이런 장난 많이 쳤는데 그 돋보기예요. 돋보기 지금 이 무기가. 자, 태양열을 모아서 무기로 만들 수 있을까? 아르키메데스의 거울이란 여기에서 이제 아이디어가 나옵니다. 아르키메데스 천재 수학자죠. 그리스 이제 말기인데 원주율 3.14 이걸 이제 계산해낸 사람이고 이제 이런 사람인데 이 아르키메데스가 로마군이 쳐들어오는데 이걸 이제 지켜야 되니까 시라쿠사 사람이에요. 그리스 시라쿠사. 그래서 청동 방패, 이 방패들을 수십 개를 이렇게 모아서 오목하게 만들어서 태양이 오는 것을 반사를 시켜서 이 로마군의 군함에 쏘아가지고 여기 이제 타르 같은 게 묻어 있으니까 방수를 위해서 여기다가 해서 불을 붙여가지고 침몰시켰다라는 그런 기록이 있어요. 그래서 이 뭐 진짜인지 아닌지는 모릅니다. 그런데 사실은 뭐 실제 효과는 별로 없었을 거예요. 만약 효과가 있었다면 그 이후에도 이 무기가 계속 발전했을 텐데 뭐 그냥 이런 기록 한 번에 끝납니다. 나중에 1970년대 실제로 이제 해보니까 진짜로 불이 타구나. 또 이제 2000년대 들어와서 MIT 공대 학생들이 또 했는데 배가 이제 불에 탈 뻔했는데 마침 이제 그 구름이 껴가지고 햇빛이 가려지는 바람에 불에 안 탔던 그런 기록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날씨에 특히 이제 구름의 영향을 많이 받으니까 실전에 사용하기 힘들었겠죠. 어쨌든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는 다 원리를 이제 알고 있는 것이에요. 자, 이런 상황에서 이 아르키메데스의 방패, 아르키메데스의 거울에 착안한 천재 과학자입니다. 헤르만 오베르트의 꿈이에요. 1929년도에 소설 또는 뭐 어떤 이런 걸 이제 만들었는데 우주 비행으로 가는 길이라는 저서를 했습니다. 이 우주 비행으로 가는 길 여기에 본문 중에서 이런 내용이 있어요. 1000km 정도의 고도에 사람이 타는 우주 정거장을 만들고 거기에 직경 100m짜리 오목거울을 설치하자. 이걸로 태양광을 모아서 지표면에 쏘고 그 열을 이용해 물을 데워 증기기관을 돌리면 막대한 전기를 생산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제 이 헤르만 오베르트가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자, 지금 생각하면 1000km 정도의 고도에 이건 사실은 제궤도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회전을 해버리니까 이게 안 되는데 그때는 뭐 우주 그러면 다 저기 그냥 있는 건 줄 이제 생각을 한 것이죠. 그래서 정지궤도, 제궤도 이런 것들에 대한 개념이 없는데 이제 이 헤르만 오베르트의 말대로 하려면은 뭐 한 2만 킬로, 3만 킬로 이상 으로서 올려서 정지 궤도에 올려서 거기서 이제 해야 되는데 이때는 그런 생각은 없었죠. 그래서 한 1000km 정도에 올려보내면 되겠다. 그러다 실제로도 회전을 해버리죠. 안 되죠. 근데 어쨌든 거기다가 태양이 오는 것을 반사를 시키는 이 오목구를 만들어서 반사를 시키면 여기다가 이제 물을 데워서 전기기관 만들면 이거 엄청난 전기 아니냐.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제 이런 것들이 요즘 뭐 태양광 발전 이제 이런 거 또 이렇게 다른 방향으로 발전한 것 같은데 아무튼 이제 이렇게 또 1929년에 아르키메데스의 거울에 착안한 그러니까 뭐 거의 2000년의 시공을 띄어서 이런 생각을 또 한 겁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10여 년 후에 또 독일 과학자들이 이걸 보고 야! 한번 해보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인류 공룡의 꿈을 절대변기 개발로 틀어버린 삐뚤어진 과학자들입니다. 1943년 이제 2차 대전이 거의 뭐 독일이 지금 막 휘청휘청 하는 그런 시기죠. 그러니까 빨리 이제 이길 수 있는 무기를 만들어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힐러스 레벨 연구소, 여기가 이제 독일의 신무기를 막 개발하고 하는 그런 연구소인데, 여기 연구소 연구원들이 이제 단체 채팅방을 개설합니다. 야, 너도 들어와, 너도 들어와. 야, 있잖아, 얘들아, 니네 오베르트 박사 책 봤어? 내가 거기서 기똥차게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떠올랐어. 그래서 이제 또 다른 친구가, 뭔데? 그거 우주정거장이지 하는 뭐 공상과학 소설이잖아. 거기에서 무슨 아이디어를 떠올렸는데? 이제 이러니까, 야, 오베르트 박사 연구는 1000km 고도에 100m짜리 반사경이었는데, 이걸 말이야, 더 키워서 8200km 고도에 3제곱킬로미터짜리 반사경 올리면 한 번에 런던 정도 그냥 날려버릴 수 있겠더라. 내가 계산해보니까 그래. 야, 헐, 이거 진짜냐? 그런데 그 큰 반사경을 어떻게 올리려고? 아니, 그 있잖아, 그 폰 브라운 박사가 만든 A4 로켓, 그 확장판 있잖아. A11 로켓으로 많이 뭐 여러 번 왔다 갔다 하면 충분히 가능할 것 같아. 일단 만들면 우리나라는 무적이 되는 거야. 이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오베르트 박사는 인류에 도움이 되게끔 전기를 생산하는 이제 이런 용도로 생각했는데, 이때는 이제 2차 대전 전쟁 기간 중이니까 이걸 이제 자기 나라를 이기려고, 이제 그때는 이제 영국이 가장 두려운 존재였으니까, 그래서 영국을 그딱 제거해버리려고, 야, 이거 하자. 이제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A4 로켓, 이게 바로 V2 로켓이에요. 독일에서는 A4라고 했고, 이제 미국에서는 V2 로켓이라고 불렀는데, 이거의 확장판, 이 A4 로켓, V2 로켓을 만들고, 이 로켓을 여러 개로 이렇게 클러스터링, 즉 엮어서 만든 게 이제 계속 사이즈가 커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A11, A12 여기까지 갑니다. 그래서 이런 엄청나게 V2 로켓을 많이 엮은 거, 여기다가 무거운 반사경을 올리고, 그래서 우주정거장에서 그 조립하고 사람이, 그리고 또 올리고 또 조립하고 또 올리고 또 조립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엄청나게 큰 3제곱킬로미터짜리 이 반사경 만들어서 런던에다 쏴버리면 이거 끝나는 거 아니냐. 완전히 도시 전체가 완전히 열지옥이 되는 거 아니냐. 그럼 우리 끝나는 거지. 이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히틀러한테 보고하니까, 야, 그거 좋은데? 한번 해봐. 이렇게 된 겁니다. 자, 대도시 하나 정도는 뭐 거뜬하죠. 가공할 위성무기 존 개비어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올려서 런던, 여기는 지금 시카고쯤 돼 보여요. 저 미국이에요. 여기는 뭐 이렇게 살려주세요, 항복 이렇게 되는 것이죠. 존 개비어, 영어로는 선건. 그래서 개비어가 이제 건 또는 무기, 이제 이런 그 뜻이래요. 독일어로 존, 이제 태양의 이제 이런 말인데, 그래서 태양의 무기, 이제 이런 뜻으로 존 개비어라는 이름의 이 무기를 만들기로 합니다. 이제 전쟁이 지금 휘청휘청하니까, 그래, 이걸로 우리가 역전시켜 버리는 거야. 이제 이렇게 된 겁니다. 자, 존 개비어를 쏘아 올릴 인류 최초의 우주 발사체 준비도 진행됩니다. 야, 로켓 그거 덩치하면 무한대로 키우면 그만 아니겠어? 그 A4 로켓, 즉 V2 로켓, 그거 마구마구 엮어. 이렇게 해서 이 로켓 50개를 엮었어요. 그래서 발사 중량은 뭐 이거 지금 오타가 아닙니다. 무려 3,500톤 발사 중량이, 길이는 33m. 여러 개를 엮었으니까 길이는 무한대로 커질 수가 없죠. 그리고 엔진은 50개를 엮었어요. 그리고 페이로드는 10톤짜리를 지금 갖다 올릴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보면 지금 로켓들보다는 상당히 효율은 떨어지죠. 그렇게 해서 4단 로켓입니다. 이제 설계는 그렇게 했어요. 자, 이 발사 중량 3,500톤이 얼마나 큰가 하면은, 3,500톤이면 요즘 우리 군함 하나 그냥 쏘아 올리는 거 아닙니까? 말이 되겠습니까? 근데 그게 뭐 말이 될 수 있는 게, 그 군함만 한 게 전부 다 로켓 엔진이니까. 자, 그러면서 요즘 뭐 미국의 ICBM인 미니트맨 3 뭐 이런 것들 해봐야 200톤이 채 안 돼요. 그런데 그러면 미국의 ICBM, 그리고 러시아, 또 중국의 ICBM, 이런 것들을 한 20개 정도를 엮어 놓은 그 정도의 덩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런데도 페이로드는 10톤, 요즘은 이제 뭐 한 100몇십 톤, 200톤 이 정도 가지고 10톤을 갖다 올리는데, 이때는 뭐 기술이 그 정도 안 되니까 이렇게 하기로 마음 먹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막 설계하고 준비하고 하고 있는 중에, 그러나 끝나버렸죠. 전쟁이 끝나버렸죠. 1945년 5월 2일 바로 소련군 그리고 미군이 베를린으로 들어와 버렸습니다. 그래서 얘들아, 양키들 오기 전에 일단 독일 놈들 연구소 탈탈 털자, 우리가 먼저 가져가야 돼 해가지고 마구마구 막 이제 가져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V2 로켓을 만들었던 그 폰 브라운 박사, 이 V2 로켓을 만든 폰 브라운은
하여튼 이 로켓의 거의 뭐 아버지격인 사람이에요. 이 폰 브라운과 부품, 그리고 설계도, 완제품, 그리고 연구진 전체, 이런 사람들은 미국이 가져갔어요. 데려갔어요. 왜냐? 이때 이제 소련에 끌려가면 다 죽인다 하더라. 이제 그런데 미국에 가면은 그러진 않아. 미국은 잘 대해준대. 이래가지고, 베를린, 뭐 또 이 독일 지역에 있던 이 사람들이 전부 다 서쪽으로 도망을 가는 거예요. 일단 미국에게, 포로가 되기 위해서. 그래서 폰 브라운 박사를 비롯한 연구진들이 전부 자기들 자료를 들고 미군에게 투항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소련은 이거의 부품 일부, 그리고 완제품 몇 개, V2 로켓, 이걸 가져갔고, 그렇게 해서 소련은 그걸 분해해서 역설계해서 우주 로켓을 만들었고, 미국은 폰 브라운 박사를 비롯한 그 휘하 연구진 뭐 다 데려갔으니까 미국이 여러 가지 이 우주 로켓 또는 ICBM 또는 이 여러 가지 분야에서 훨씬 더 소련보다는 앞선 상태에서 스타트를 해서 지금도 그 앞선 그것이 계속되는 거 보니까 정말 뭐 독일이 정말 대단하죠. 지금의 스텔스 무기라든지 이런 것들 전부 뭐 독일 개념에서 다 나온 거니까 정말 참 대단합니다. 어쨌든 이 개발 중에 전쟁이 끝나버렸으니까 꽝이었죠. 자, 영화 속에서 나온 절대비행기 정말 가능했을까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폰 브라운 박사를 비롯한 그 연구원들이 미국 나사에 취직을 해서 거기서 이제 연구원이 되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언론에서 인터뷰를 합니다. 충분한 시간만 있었다면 정말 개발할 수 있었던 겁니까? 이렇게 물어보니 그 연구진 중에 누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뭐 한 50년 정도만 있었어도 우리가 저걸 만들 수 있지 않을까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냐? 너무 거대한 걸 만들어야 되니까 뭐 하나 올리고 또 그 다음에 또 하나 올리고, 이걸 한꺼번에 3제곱킬로미터 정도 되는 거울을 한꺼번에 올릴 수 없으니까 연차적으로 올리다 보면 한 50년 걸리지 않을까,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지금 이 말을 들어보면 그거는 뭐 실현 가능성 없었던 이야기고, 그래서 소설이나 이런 거 또 뭐 보면 만화나 이런 거 보면은 신의 눈 이렇게 해서 우주에서 그냥 공격이 내려오는 이런 레이저 광선들, 이런 게 전부 다 여기에서 아이디어가 나온 거고, 요즘에 신의 지팡이, 우주에서 이런 쇠 지팡이를 내려 꽂아버리는 운동 에너지로, 이제 이런 거는 또 다른 방법으로 나온 거지만, 어쨌든 이 존 개베아 정말 대단한 무기, 나올 뻔한 희한한 무기 오늘 소개해 드렸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